당신 미쳤어? 마누라를 바꾼다고? 당신이 이해를 해줘. 그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어. 나에게는 동생이 하나가 있다. 엄마, 아빠가 나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여. 형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형이라고 부르기 싫어하며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고. 같은 아빠 같은 씨를 가지고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났지만 같은 뱃속에서 함께 자랐고 겨우 나보다 10분 늦게 태어났다고. 나를 형이라고 한다. 우리 쌍둥이 형제는 일란성으로 엄마, 아빠도 어떨 때는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너무 닮은 것이 문제이다. 그 한 예로 나와 동생은 한날 한시에 결혼식을 합동으로 올렸다. 평소에는 남들이 잘 알아보도록 나와 동생은 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 결혼식 당일 신랑은 신부와 달리 식장 앞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객을 맞이한다. 그런데 나와 동생이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 나의 장인, 장모님께서 동생에게 사위라고 다가와 말을 걸고 동생 장인, 장모님도 나에게 와서 자기 사위인 줄로 착각하고 이 서방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신부들의 친구들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하며 누가 누구의 신랑인지 헷갈려하여 한동안 식장 앞에서는 웃음을 끊기지 않았을 정도였다. 나와 동생은 무난히 대학을 졸업을 하였고 쌍둥이답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였다. 물론 신혼여행도 같이 갔다. 이에 너희 자기는 밤에 잘하니 신혼여행지의 바닷가 방갈로 안에서 대화였다. 몰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잘 몰라. 신혼여행지에서 나는 동생의 아내인 재수씨와 우리 마누라가 된 그녀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얘는 너 시숙님 군대 가기 전날 처음으로 그랬다며? 그게 벌써 몇 년인데? 모른다고 하니 재수씨가 친구이기도 한 내 마누라에게 핀잔을 주듯이 말하자. 그걸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넌 어때? 마누라가 묻자 비밀인데 집안이 좋고 여자에 대하여 전혀 몰라. 결혼까지 하긴 하였지만 그걸 할 때면 괜히 결혼을 했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해. 재수씨의 말은 나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상호씨가 너에게 몇 번째 남자였지? 마누라의 질문도 나를 놀라게 하였다. 넌 상기씨가 첫 번째 남자였겠지만 난 10번, 아니 11번째 남자였어. 재수씨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하자. 바람둥이. 그래 상호씨의 솜씨는? 마누라가 빈정거리는 투로 묻자. 젬병이야. 재수씨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하였다. 쉿, 내 마누라가. 인기척을 느꼈던지 말을 중단시켰고 그때서야 난 시치미를 떼고 마누라 곁에 앉았고 이어 동생도 합석을 하였다. 선수는 선수끼리 상대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또 그렇다면 초짜는 초짜끼리 어울리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내가 동생에게 그런 제안을 할 경우 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고심 끝에 신혼여행. 마지막 날 난 동생과 단둘이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상호야. 너 재수씨랑 잠자리 어떠니? 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동생이 토끼 눈을 하고 물었다. 신혼여행 오고 며칠 안 되었던 날. 재수씨하고 수희 사이에 하는 몰래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 마누라 수희. 이름을 대며 말하자 뭐라고 하던데? 재수씨가 너하고 하는 잠자리가? 너무 밋밋해서 싫대. 하고 여전히 눈치를 살피며 묻자 이상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자주 지냈지만 여태껏 한 번도 행복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넌? 동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형인 나를 형이라고 부른 적은 결혼을 앞두고 우리 가족과 재수씨 가족, 그리고 내 마누라가 될 수의 가족과 합동으로 상견례를 할 때 사돈어른들 앞이라고 마지못해 형이라고 불렀지 그 외에 나를 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동생이다. 난 너도 대충 짐작을 하듯이 일찍부터 놀아서 솜씨가 일천하지만 수희는 여전히 마루타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 하고 말하자 하하하 너랑 나랑 반대가 된 것이야. 동생이 웃으며 말하기에 야 지금 이 판국에 웃을 기분이냐? 화를 버럭내며 언성을 높이자. 그럼 어떻게 해? 이 판국에 웃음 말고 나오는 것이라면 한숨뿐이겠지만 명색이 신혼여행을 온 마당에 한숨을 쉬겠냐? 동생이 되래 나에게 핀잔을 주었다. 물론 그건 그렇지만 이제라도 어때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문제의 대책은 무슨 얼어 죽을 대책이야? 콧방귀를 끼며 대답을 하기에 사실 나도 고민을 아주 많이 하였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겠더라고. 어떤 대책? 동생이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내 의견을 묻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내 이야기 없었던 걸로 한다면 말하지. 그래, 말해봐. 동생이 머리를 내 앞으로 들이밀며 궁금해하였다. 너와 내가 마누라를 바꾸어서 지내보는 거야. 동생은 토끼 눈을 하고 나를 보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 안 들킬까? 동생이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너와 내가 속옷까지 바꿔 입으면? 어떻게 알겠니? 발각이 나면 어떡해? 동생이 무거운 얼굴로 나를 보고 물었다. 시작하고 나서 발각이 되면 들통이 난들 어떻게 하겠니?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동생이 말을 흐리기에 탈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일단 마시면서 생각을 조금 해보자고 동생이 술잔을 들며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상기 내가 주도를 한 것이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면 해보겠어. 동생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래 하고 나서 아니 하는 도중에라도 들통이 날들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자 그건 그렇지만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나도 같은 생각이지만 여자의 경우 다를 수가 있잖아. 동생은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얘야, 남자나 여자나 본능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야. 좋아, 믿어보자. 어디서 옷을 갈아입지? 동생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 바닷가로 나갔다가 빈 방갈로나 아니면 으슥한 나무 숲에서 갈아입으면 될 거야 하고 일어나자 동생도 따라 일어났고 나와 동생은 으슥한 야자나무 숲에서 남들의 이목을 피하여 모조리 바꾸어 입었다. 그리고 나는 재수씨가 혼자 있을 호텔방으로 향하였고 동생도 내 옆방에 나란히 자리한 내 마누라가 있는 방으로 동시에 입장을 하였다. 자기야, 시숙님하고 많이 마셨어. 재수씨가 시숙인 나를 동생으로 알고 물었다. 조금 얼굴만 닮은 쌍둥이가 아니라 말투까지 닮은 쌍둥이라. 재수씨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지 시숙님도 수희한테 갔어. 재수씨의 물음에 그럼 갔겠지. 어디 갔겠어? 오늘도 또 재수씨가 묻기에 우리 지금 신혼여행 온 것이고 허니문 베이비 가지기로 했잖아. 호호호.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밝히기는 재수씨도 나를 자기 남편이라고 꿀떡같이 믿었던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탈의를 하니 긴장이 되었다. 또 동생이 마누라 앞에서 나처럼 긴장을 하여 이를 그르치지나 않을지 걱정도 되었다. 그러던 중 재수씨의 눈이 갑자기 토끼 눈으로 변하였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이런 실력이 있었어? 재수씨가 토끼 눈을 하고 물었다. 아니 왜 이제야 이런 솜씨를 내지? 재수씨가 물었다. 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어. 잠시만, 자기 어깨에 점이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재수씨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 쌍둥이 형제에게 다른 곳이 있다고. 정확하게 찾아내라고 하면 동생의 오른쪽 어깨 앞부분에 거의 콩알만 한 검은 반점이 있는 반면 나에게는 그게 없었다. 그런데 재수씨가 그때서야 나의 어깨를 받고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동생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겠다. 동생이 형수인 내 마누라가 혼자 있는 방으로 가자 형수인 내 마누라는 피곤하다면 그냥 쉬자고 하더란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애원조로 한 번만 하자고 읍소를 하였고 내 마누라는 마지못해 응하며 시동생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는 서두르라고 당부를 하더란다. 내 마누라는 시동생을 자기 남편인 나로 알고 그러던 중 달라진 것을 이상하게 느낀 것이다. 좋아요. 동생 상호가 엉겁결에 나의 마누라인 형수에게 존댓말을 하고 만 것이다.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죽겠어. 내 마누라는 자기와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인 내가 아니라 시동생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더 광란을 하더라는 것이다.